죄송합니다. 사망여입니다. 제가 올린 TV 건강 프로그램의 뒷광고, 허위 광고 영상을 정말 많은 분이 봐주셨고 또 공감도 해주셨는데요. 자료들 때문에 영상이 길지만 사실 영상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방송사들은 수년 동안 건강 정보를 빙자한 허위 과대 광고, 뒷광고를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닝와이드에서 시서스가 소개되면 같은 시간 홈쇼핑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상술이며, 과거 MBN 천기누설은 이런 홈쇼핑 연계 편성 때문에 과징금을 받았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했거나 특정 질병을 극복했다는 일반인이 나와 소개하는 식품은 대부분 그 일반인이 실제로 먹는 제품도 아닐 뿐더러 효능이 과장된 허위 과장 광고이고, 출연하는 대부분의 의사도 특정 논문의 원료적 특성, 효능을 단순히 읊을 뿐입니다. 똑같은 식품이 여러 차례 방영이 됐음에도 특정 식품을 홍보하기 위해 처음 보는 척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앵무새같이 연기를 하는 연예인들, 의사, 교수, 변호사의 역겨운 모습을 JTBC 알짜왕을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다큐 프로그램까지 식품 광고로 전락했다는 사실과 많은 시청자에게 뉴스로 인식될 수 있는 SBS 모닝와이드가 수없이 허위 과대 광고, 뒷광고를 해왔다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모닝와이드는 수많은 뒷광고와 허위 광고를 악질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유튜브 뒷광고 사태에 대해 보도하며 일침까지 않은 그 역겨운 모습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고를 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시청자 기만, 허위 과대 광고에 있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건강 프로그램은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시청자를 기만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대로 된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제품에 대해 허위 과대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9월 식약처는 크릴 오일을 판매하면서 허위 과대 광고를 고의 상습적으로 한 업체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최소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고 했는데요. 반면에 이 똑같은 크릴 오일에 대해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 광고를 해온 모닝와이드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사실은 이런 건강 프로그램들이 설사 법정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형편없다는 겁니다. 아주 과거 건강 프로그램들이 허위 과대 광고 방송을 해서 법정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정 제재는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내려진 법정 제재의 이름은 모두 주의, 경고였습니다. 심지어 홈쇼핑은 잘못된 논문을 인용하며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하며 판매를 해도 경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정 제재는 방송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고, 이 방송평가 점수는 방송사 제허가 심사에 반영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주의, 경고만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제재라는 것이 방송국 제허가 심사에도 반영이 되니까 무서운 제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국 제허가 심사 결과는 KBS도 SBS도 제허가 기준 미달이지만 조건부 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점수가 미달인데 굳이 조건을 달며 제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황당한 건 방송국들이 제허가 점수 미달이 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3년 전에도 KBS, SBS, MBC 모두 제허가 점수에 미달했지만 또 조건부 제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들은 제허가 점수가 미달이 되더라도 탈락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제허가를 받는다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방송 프로그램에 가해지는 대부분의 법정 제재 자체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형편없는 수준의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제재를 받지 않는 방송국들은 건강 프로를 빙자한 허위 광고 프로들을 계속해서 방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건강 프로와 연계한 홈쇼핑의 매출은 얼마나 나올까요? 시서스 로우 시크릿 다이어트도 4억 원의 주문액을 기록했다. 보이시나요? 이건 약 1시간 동안 편성된 홈쇼핑에서 무려 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4억 원을 기록한 이날, 이 시간 역시 모닝와이드에선 시서스가 소개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닝와이드와 CJ 홈쇼핑이 연계 편성을 한 결과입니다. 롯데 홈쇼핑 5억 판매. 지난 7일 60분간의 방송에서는 에버콜라겐이 주문 금액 5억 원을 달성했다. 이 콜라겐 제품 역시 연계 편성이고 SBS 좋은 아침과 연계 편성한 결과물입니다. 모두 오전 8시, 오전 9시 사이에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에서
통해서 이런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상당수는 자신은 저런 수법에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방송국 놈들의 타깃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연령대별 홈쇼핑 주문 현황표입니다. 10대에서 60대까지 전체 주문건에서 50대 이상이 총 주문량의 절반이 넘고 40대를 포함하면 85%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홈쇼핑 연계 편성의 주 타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비교적 정보에 취약하고 TV를 많이 보고 홈쇼핑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이 방송국에 대한 영상을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제 영상이 하나의 근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지 말라고 얘기해도 설마 이름 있는 방송에서 그러겠어? 설마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러겠어? 설마 유명한 의사가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말입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부디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의 근거 영상으로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상민 샴푸를 시작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예능을 비롯하여 건강 프로의 뒷광고, 허위 광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방송국에 대한 영상 조회수만 수백만 회가 넘었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방송국 뒷광고에 대한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상파 메이저 언론에서는 기사 한 줄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모닝와이드는 연관 검색어로 뒷광고가 붙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모닝와이드를 포함해 제가 언급했던 방송 프로 중 단 한 곳도 사과나 해명, 입장문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연출, 홈쇼핑 연계 편성도 뻔뻔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방송국 놈들이 얼마나 시청자를 호구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기업을 포함해서 시청자를 기만하는 방송국의 사례를 찾아 하나하나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시청자를 기만하는 홈쇼핑 연계 편성 방송 리스트는 댓글로 고정하겠습니다. 부디 이런 방송들의 추악한 마케팅에 속아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 요우였습니다.